솔직하게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이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것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늘 손흥민이 선발 명단에 올랐다면 우리가 한국을 승리하기 힘들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의 홍명보 감독은 남아공과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하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상대팀인 남아공의 휴고 브루스 감독마저 손흥민을 제외한 한국 대표팀의 선택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손흥민이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한국을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러한 선택을 한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의 플레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이 현재 현지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솔직하게 손흥민이 한국 대표팀에서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것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손흥민의 선발 명단 제외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까지 그러한 한국의 선택이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를 앞두고 며칠 동안 우리 코칭 스태프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부은 부분은 명확했습니다. 영상실에서 우리가 돌려본 장면의 대부분은 손흥민이 어떻게 움직이고 언제 우리 등 뒤를 노리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선발 라인업이 발표되기 전까지 우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 그래서 라인업 용지를 받아들었을 때 거기에 그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도 한국의 일부 매스컴에서 흘러나오던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예전 같지 않다. 그 선수를 빼면 오히려 팀의 전체적인 짜임새가 살아난다. 이런 주장이 일부 존재한다는 것을요. 사실 저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흔들기 위한 일종의 연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 감독이 우리에게 던지는 일종의 미끼라고요. 저는 손흥민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마 그러한 황당한 논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거라고는 단 한순간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발 명단에서 손흥민이 제외된 것을 보고 더 놀라웠던 것입니다. 선발 명단에서 손흥민이 제외된 것을 확인한 순간 그 즉시 우리는 곧바로 전술을 바꿨습니다. 원래 우리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일단 손흥민을 지운다. 그가 우리 수비 라인 뒤를 파고들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운 다음 그 안전이 확보된 뒤에야 천천히 공격으로 전환한다. 이게 우리가 준비한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대표팀에 손흥민이 처음부터 그라운드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안전장치를 풀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잠금을 걸어둘 대상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전반전 내내 우리 선수들은 뒤를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선수의 부재가 우리에게 그만큼의 자유를 선물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이강인은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발끝에서 나오는 개인기와 좁은 공간을 풀어내는 탈압박, 그리고 한 번에 전방을 찢어버리는 패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다만 제가 오늘 다시 확인한 것은 그 좋은 패스도 결국 그 공을 살려줄 누군가가 앞에 있어야 의미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손흥민처럼 우리 수비의 등 뒤 공간으로, 그것도 위협적인 타이밍에 들어가 줄 수 있는 선수, 저는 지금 한국의 그런 유형은 손흥민이 거의 유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손흥민이 선발에서 제외된 순간 역설적으로 이강인의 가장 큰 장점까지 함께 죽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전반전에 이강인은 좋은 자리에서 공을 잡아도 그 공을 보낼 곳을 찾지 못해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걸 본인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평소 손흥민과 함께 뛸 때 나오던 한 방의 경기를 바꾸는 그 날카로운 패스를 전반전 내내 거의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정말로 간과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단지 골만 넣는 자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그 선수는 어디에서 있든 상대 수비수 두세 명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그가 수비를 몰고 다니는 사이 비어버린 공간으로 다른 한국 선수들에게 기회가 흘러갔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기회들을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이 좋아서 생긴 것이라고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손흥민이 만들어준 공간 덕분이었는데 말이죠. 상대 감독의 판단이지만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겐 너무나 다행스러운 오판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상대 감독들에게 경계 대상 1순위입니다. 우리는 그 선수 한 명 때문에 우리가 원래 쓰고 싶었던 전술을 포기하고 계획을 뜯어 고쳐야 했어요. 그게 손흥민의 존재감입니다. 그러니 그를 선발에서 빼는 결정은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충격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다음 라운드 진출을 위해서라도 저는 손흥민이 오늘 끝까지 나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이 시작됨과 동시에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들어섰고 우리는 그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체감해야 했습니다. 그가 들어온 뒤 경기의 공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왼쪽 측면에 자리를 잡은 손흥민은 끊임없이 우리 수비 뒤쪽을 노렸고 그 오프 더블 움직임은 정말이지 우리 수비수들의 정신을 빼놓을 만큼 집요했습니다. 전반전에 손흥민이 없던 한국과 후반전에 그가 들어온 한국, 그 차이를 우리는 한순간에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그라운드를 휘젓기 시작한 직후 저는 우리가 곧 한 골을 내줄 수도 있다고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손흥민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꺼내든다면 그 스피드를 우리 수비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또 한 번 믿기 힘든 선택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손흥민의 속도를 살리는 그림을 그리는 대신 어중간하게 걸쳐있는 수비 라인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애매한 공간이 만들어낸 빈틈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고 결국 경기의 균형을 먼저 무너뜨린 쪽은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실점을 내준 뒤라면 한국은 당연히 손흥민의 장점을 살리는 공격적인 전술로 돌아설 거라고 저는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버젓이 있는데도 한국은 중앙 수비 3명 체제를 끝까지 손대지 않았습니다. 골이 필요한 팀이 오히려 수비 쪽에 인원을 더 남겨두고 정작 앞에서 골을 노릴 숫자는 부족했던 겁니다. 그 광경을 벤치에서 지켜보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수를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끝내 이해되지 않았고 동시에 속으로는 안도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은 손흥민을 전반전에 제외한 대가를 후반전에 고스란히 치러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뛰었다면 우리가 먼저 실점할 가능성은 대단히 컸을 겁니다. 설령 우리가 어떻게든 선제골을 내주지 않고 버텼다 하더라도 그 선수를 90분 내내 상대하는 동안 우리 체력은 후반전에 바닥을 드러냈을 거예요. 전반전에 손흥민이 없었던 덕분에 우리는 후반까지 공격을 펼칠 체력을 온전히 남겨둘 수 있었고 실제로 그 남은 힘으로 우리는 끝까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풀타임을 소화했다면 우리가 먼저 골문을 여는 그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선수들은 정말 잘 싸웠습니다. 다만 오늘의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한 가지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상대로 손흥민이 없는 전반전을 만났고 그 전반전이 오늘 경기의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